송나라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화된 경제였다. 그러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개인 소득 면에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한다. 16세기의 네덜란드는 당시의 명나라보다 훨씬 높은 개인 소득을 자랑한다. 1595년 프레드릭 드 하우트만이 이끄는 4척의 선단이 반텐으로 향한다. 반텐은 당시 자바의 후추를 수출하는 가장 큰 항구였다. 네덜란드 선단은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후추를 실어오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선원의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6년 네덜란드로 귀향한 선단은 큰 이윤을 남긴다. 선주들은 이윤을 투자하여 또 다른 선단을 출항시킨다. 8척으로 구성된 두 번째 선단은 야콥 반 넥의 지휘하에 1598년 5월 텍셀에서 출항한다. 이들의 목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향료 무역의 중개인 역할을 한 자바의 상인들과 포르투갈 상인들을 우회하여 직접 향료를 구입하여 오는 것이었다. 반 넥의 선단은 출항 6개월 후인 1598년 11월 25일 반텐에 도착한다. 향료를 가득 실은 4척의 배가 우선 1598년 12월 31일 반탐항으로 귀향한다. 반넥은 나머지 4척의 배를 이끌고 1599년 7월 암스테르담에 입항한다. 그의 배에는 400만 파운드의 후추와 정향, 육두구, 메이스, 계피 등이 실려 있었다. 반넥의 선단은 암스테르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이 항해로 선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400%의 이윤을 본다.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인도양의 향료 무역을 장악해 나간다. 1602년까지 향료 선단들은 모두 자본금을 모아서 선단을 갖추고 항해에 나섰다. 귀항을 하면 자본금을 댔던 회사는 곧바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항해가 거듭될수록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선단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날씨, 질병, 난파선, 반란, 해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은 모두 향료 무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위험 요인들이었다. 특히 한 투자자가 배 한 척 또는 한 선단에 투자하는 것은 배와 선단이 모두 향료를 가득 싣고 무사히 귀환할 경우 엄청난 부를 안겨주지만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의 공격을 받아서 귀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가장 먼저 개발한 방법이었다. 막대한 재원을 모두 한데 묶음으로써 영국의 상인들은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의 상인들도 이 방법을 따른다. 1602년 네덜란드 공화국 정부는 연합동인도 무역회사 VOC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지를 건설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아시아의 왕이나 영주들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암스테르담 증권시장을 개설한다. 그 이전에도 베니스 등이 증권시장을 개설했지만 그 규모나 유동성 그리고 거래의 자유 등에 있어서 암스테르담 증권시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많은 경제사가들이 암스테르담 증권시장을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증권시장으로 부르는 이유다. 증권시장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준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투자금 유치에 있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따라가지 못한다. 다른 증권시장은 국왕이나 귀족, 거상 등 부유한 계층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일반 대중에게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로써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경쟁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최신식 배들을 건조하고 막강한 군대를 키우고
해외에 거대한 기지들을 건설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VOC는 최초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고용하는 회사가 된다.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 사람들만 고용하였다. 그러나 VOC는 유럽인들은 물론 아시아인들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VOC의 전성기인 17세기 중후반에는 전 세계 평균 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항상 11,000명 이상이 항해 중이었다고 한다. 1669년 VOC는 150척의 상선과 40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5만 명의 고용인과 1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 환율과 인플레를 고려하여 오늘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당시 동인도 회사의 시총은 7조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애플사가 2020년 1조 달러를 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회사라고 하였다. VOC는 세계 곳곳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여 전 세계 교역을 장악하였다. 17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의 5개, 중동의 6개, 동남아시아의 34개, 극동의 21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일본의 란카쿠, 난학의 발생지인 나가사키의 대지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630년에서 1670년 기간 동안에 VOC의 연평균 이윤은 210만 길더였다. 오늘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는 미화 700억 달러에 달한다. 참고로 미국의 애플사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겼던 2019년 이윤은 600억 달러였다. 당시 네덜란드 인구는 120만에 불과했다.